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통화 확대 기조 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처럼 만에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프로그램 매매도 3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의 모습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우와 S&P 500 지수 모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독일에 대한 경제 전망 회복 기대와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탔는데요. 좀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 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0.5% 내외 상승. 어쩌면 좀 큰 폭의 상승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계속되는 어떤 그 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0.1%, 0.2%의 상승이 아닌 0.5% 내외 상승은 어찌 보면 매우 큰 폭의 상승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이에 영향을 주었던 요소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죠. 첫 번째는 독일의 경제지표 부분이 상당 부분 유로존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앞선에서 이제 그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일단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겠다는 그런 발표 부분들, 전체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내지는 유동성에 대한 소비에 대한 우려감 부분을 그 불식시키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장 내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것, 미국 내에서의 경제 지표의 호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연말 전체적인 그 소비 심리 확대되는 그런 모습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주택 지표도 매우 좋은 그런 상황 나타났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글로벌 투자 심리, 지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 심리의 호조세는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에서 다소간 좀 아시아 권역에서의 좀 디커플링이 계속돼서 좀 나타났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냐, 아니면 해소되면서 이제 그 글로벌 동조화에 같이 편성을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우리 쪽에서의 어떤 그 편성을 못하게 되면서 중국과 대만, 우리 시장 다 모두 다 이제 그 왕따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인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김동현 앵커께서 앞서서도 전일 시황을 정리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외국인 오랜만에 이제 그 매수세에 좀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 나타났었고요. 전체적인 위험자산 선호 현상, 그리고 이제 그 이머징 국가에 대한 투자금이 조금 좀 다시금 역전돼서 좀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율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를 돌파하면서 현재 1,100원대 부근에서 등락 중입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엔저의 부정적인 영향을 좀 상쇄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제는 대형 수출주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지금 우리 시장 글로벌 동조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배경이 바로 환율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율, 한국은행도 그렇고 최강 총리도 그렇고 어쨌든 환율, 엔화의 어떤 그 동조화를
꾀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정책성적인 그런 발언들, 어쨌든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시장 원달러 환율 원화의 절하 속도가 조금은 좀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웬화의 절하 속도에 발맞춘다라는 그런 동조화 현상 때문이겠죠. 일단 뭐 1,100원 근방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 1,100원대에서 좀 안정화를 꽤 해준다라면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변동성이 있는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 글로벌 유동성의 이탈을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겠지만 지금 현재 원화의 절하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지금 엔화와 방향을 맞추겠다라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많이 좀 초점을 맞춰지게 되겠죠. 이때까지는 금융시장의 어떤 그 불안감 내지는 변동성에 초점을 맞췄다라면 이제는 실물 경기 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방금 전에 이제 김동현 그 말씀하셨다시피 수출주들의 어떤 그 수익성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물론 이제 그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먼저 금융시장에 반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한 3개월에서 뭐 한 6개월 이후에 시차를 두고서 이제 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텐데 이미 환율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시장 내에 나타난 부분들은 이미 한 2, 3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환율에 대한 어떤 그 체감 부분이 상당 부분 둔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은 기업들의 실적 개선 쪽으로 오히려 더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는 어떤 그 수출주들, 뭐 석유화학주랄지 아니면 뭐 조선주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근 들어서 뭐 한 20-30% 정도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 어쨌든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분명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 이 부분은 글로벌 유동성의 새로운 유입과 함께 전체적인 수출 환경의 개선세 그리고 유로존의 어떤 그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서 우리 시장 내 어쨌든 경기 민감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석유화학주들과 조선주들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현재 이렇게 30%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도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이와 함께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오늘 전략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디커플링이 해소 가능성에 저는 무게를 좀 두고 싶은데 그 해소 가능성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그 탐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오늘의 시장 좀 관점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로벌 디커플링이 해소된다. 우리 시장에서 왕따 현상이 해소가 된다라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시장 내에 나타날 특징적인 주식 내지는 특징적인 종목들은 역시 뭐 경기 민감 대형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화학주도 있을 수 있고요. IT 관련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SDS의 상장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삼성그룹주들의 관심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를 배제하더라도 연말 뭐 그 미국에서 뭐 소비 시즌의 새로운 뭐 시작이랄지 12월 27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죠. 그때부터 시작된 연말 소비 시즌. 우리 시장도 예외는 아닐 듯 싶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일 듯 싶고요. 유로존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뭐 IT, 화학 전체적인 어쨌든 그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지금 가질 만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서요. 너무 올랐다라는 그런 걱정보다는 그리고 좀 조심스러움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 충분히 접근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관심주였던 계양전기가요. 월요일 고가 기준으로 4,250원을 찍고 7.5%의 수익률을 기록하셔서 승이 되셨습니다. 전체 승률은요. 40승 36무 24패가 되셨는데요. 계양전기 AS 좀 해주시죠. 네, 그래요.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양전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계양전기가 현재 바닥권의 모습을 자체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3,700원대, 3,800원대 현재 이 가격 권역 자체가 지금 월봉을 한번 보시더라도 자, 여기 이 가격대거든요. 추세는 변했다는 거죠. 그거를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렇게 주가상의 어느 정도 상승 권역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할 때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자동차 부품에 대한 판매 확대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항전기 전동 공구를 만들던 회사가 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캐시카우 시장 한 가지 더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뭐 한 번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런 부분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 하면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내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팔고 있다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바뀐 이상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내려가기가 힘들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자,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봉 한번 보시더라도 2주 동안에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아유, 파니까 올라가네.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사실. 자, 다시 한 번 더 일봉으로 넘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봉 보시면요. 매수가가 3,900원이었어요. 네. 자, 추천하자마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죠. 네. 자, 이 자리에서 그러면 곧장 올라갈 것인가? 그건 모르죠, 이제. 자,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곧장 갈 것인지 어쨌든 간에 갑니다.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하단 권역에서 다시 한번 물량에 대한 숨고르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래량은 어때요? 나타나지 않죠. 언제 나타났습니까? 앞서서 올라올 때 이미 거래량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저가 권역에서는 팔지 않겠다. 고가 권역에 어느 정도 지금 매집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기항전기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양전기 이렇게 ES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도 소개해 주셔야 되죠? 예, 오늘장 5% 공략주는요. LG U 플러스 하겠습니다. 자, LG U 플러스인데요. 요즘 LG U 플러스 하면 뭐 연상되는 숫자도 있죠. 8. 그리고 뭐 연상되는 연예인도 있고 그만큼 LG U 플러스가 광고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마케팅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예전에 번호 이동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고객들을 서로가 뺏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됐을 때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꾸준히 할 수 있었죠. 맞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마케팅보다는 요금제에 대한 승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적인 요금제에 대한 부분을 이슈화를 시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LGU 플러스가 그 광고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8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숫자 8이라는 부분인데 그만큼 넓은 도로 안에서 우리에게 빠른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KT는 뭡니까? 기가 팍팍 그러죠. 그거는 뭡니까 또? 빠른 인터넷을, 빠른 LTE를 제공을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품질적인 측면으로 지금 이제부터는 승부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기 맞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번호 이동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비를 많이 소요를 하고 했다면 현재 구간은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성숙한 단계로 진입을 했다는 걸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LGU 플러스 그러면 이런 마케팅비가 감소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바로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요, 1인당 ARP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ARP가 뭐냐면 1인당 매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인당 뽑아낼 수 있는 금액,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인당 ARPU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죠?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 요금제가 비싸졌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LTE를 요금제를 사용하는 국민들은 1,500만 명이 좀 더 넘는답니다. 그만큼 최소 요금이 35,000원짜리 요금제를 모두 다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누구나 지금은 휴대폰 요금을 35,000원 이상 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쉽게 저런 ARPU가 꺾이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저런 상승 추세가 이어져 갈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비 추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마케팅비 추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3분기부터 지금 조금씩 줄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케팅비의 상당 부분을 소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신업종이라는 게 전 국민이 최소 한 개 이상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광고로 친숙해지는 게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광고비에 대한 마케팅비가 상당 부분 출회가 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더 감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IPTV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단통법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 순이익에 대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주가상을 어느 정도 상당 근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업에 대한 가치는 어때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죠. 그러면 이제 기업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자, 기업 분석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고가 권역 자체. 자, 그냥 대충 봐도 보이죠.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흔들기가 나왔다, 그죠? 똑같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고가 권역 1,500원 이상 또다시 올라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꺾이기 힘들어요. 지금 좋은 포인트입니다. 좋은 포인트고. 자, 동종업종 한번 같이 볼게요. SK텔레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 자, 자, 10년 만에 지금 고가 권역 자체를 돌파하는 구간이죠. 참. 10년 만에 가치가 변한다고 있고, 자, LGU 플러스 마찬가지예요. 2000년도, 14년 만에 지금, 가치가 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통신업종,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갈 수 있는 종목군이고, 다만, 일주일 안에, 크게 올라간다면, 그건 다 제덕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일주일 공략주, LGU 플러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 자,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400원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로는요, LGU 플러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강연회도 있으시죠? 예, 강연회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이죠. 22일 날은 창원에 우리 투자증권 창원 지점에 제가 혼자 단독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고요. 자, 그리고 23일 일요일은 대구에서 합니다. 대구 범어동에 있는 우리 투자증권 범어 지점에서 오후 2시에 저 혼자 합니다.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원과 또 대구 범어지점 가까우신 분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요,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님과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11월 19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오늘도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유원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인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장은 좋게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오른 1977.13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 또한 3.09% 오른 539.29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볼리저 밴드 상단이죠. 상단적인 1970포인트를 돌파할지, 안 할 77포인트를 돌파할지 안 할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오늘 거래량을 많이 동반해서 수급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힘을 이어서 증시가 상승한다고 하면 2000포인트까지 연말까지 무난하게 상승하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가파른 증시 상승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단식 상승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세계 증시에 급격한 변동성이 없는 한은 우리나라 증시 연말까지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23% 상승한 17,384.3대른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정희성 PB님께서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 6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의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0.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코스피, 인터넷 업종, IT 업종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일부 증권 업종들과 조선 업종, 또 지주사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쪽은 인터넷인데요. 네이버, 다음 카카오 강보합권의 모습이고요. NC소프트 2.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IT 쪽도 강한 모습인데요. 오늘 LED 쪽 서울반도체가 3.5% 강세 움직임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이노텍 1%대 강세 움직임, 삼성 SDI와 삼성전기, LG전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보시겠는데요.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빅3,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약보합권이고요. 대우조선해양만이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업종인데요. 유한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약보합권, 키움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겠는데요. 게임 업종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빌 9%대의 강한 모습이고요. 컴투스와 웹젠 같은 경우도 2에서 4%대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 외국인들 오늘도 소폭 매수해주고 있네요. 거래소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은 29억 정도, 그리고 개인은 11억 정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기관은 28억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금융투자에서 오늘도 여지없이 48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타 보험에서 13억 정도 매도가 나와 있는데, 투신, 은행, 기타금, 연기금 이쪽에서는 10억, 2억, 2억, 5억 이렇게 순매수 기조를 좀 장 초반에는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만 놓고 본다고 치면 개인 같은 경우는 44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12억, 33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의 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거의 다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좀 업종별로 놓고 본다고 치면 개인, 외국인 여지없이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전기전자 쪽으로 좀 강력하게 매수세가 외인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8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개인은 전기전자 쪽에서는 매도하고 있는 반면 운수업종, 건설업종, 통신업종 이쪽에서 좀 개인이 좀 담고 있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통된 분모를 찾아보자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서비스나 제조업 쪽, 코스피 200 쪽, 내외 쪽으로 대형주 위주로 해서 외국인은 꾸준히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장이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긴 한 것 같은데, 주식시장을 할 때 세타, 시간적 개념도 중요하지만 변동성 개념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큰 변동성이 연말까지 없게 안 나온다고 치면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긍정적으로 조금 올라가지 않겠는가, 2000포인트 이상 가볍게 돌파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환율이 또 1원 50전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현재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금일 외환시장은 일본 조기 총선 실시와 소비세 인상 연기 발표에 따른 엔화 약세 영향으로 1원 50전 상승한 1,100원 50전에 시작하여 현재도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외환시장 마감 후 저녁에 있었던 아베 총리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조기 총선 실시와 내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던 소비세율 인상을 1년 6개월 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21일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통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힘을 묻겠다고 덧붙이면서 엔화의 추가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엔화는 뉴욕시장에서 117엔 가깝게 상승하며 116.94엔에 마감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 달러원 환율도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서울한시 종가 대비 1원 40전 상승한 1,100원 2원에 최종호가 되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엔화의 계속되는 상승 영향으로 1,100원대로 안착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 영향으로 엔화가 추가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환율도 엔화 상승에 동조하며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엔화 약세로 엔원 재정 확률이 940원 선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개입 경계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져 시장의 상승 심리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세 인상 시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견되었던 시한인 만큼 시장에 강한 영향을 주지 못하며 117엔대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우리 외환시장 또한 엔화 상승에도 1,100원대에서 내고와 차익 실현으로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만큼 엔화의 추가적 상승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1,100원대 초반에서 상단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엔화의 움직임이 둔화된다면 다시 1,100원 선 밑으로 재차 레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장에서 독일 지표 호조로 인하여 달러화가 엔화를 제외한 대부분 통화의 약세를 보인 것도 추가 매수 심리를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장중에 BOJ 총재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으나 어제 아베 기자회견 영향으로 서프라이즈한 발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외환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화가 117엔대에서 어떠한 추가적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 달러원의 추가적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 레인지는 1,097원에서 1,107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합병에서 재상장한 우리은행입니다. 거래 첫날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대한전선은 감자 결정에 역시 하한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후광통 수혜 기대감에 중국주들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가지 종목들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우리은행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한가인데요. 합병하고 재상장을 한 첫날이죠. 오늘 하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평가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한 17,100원 정도 원은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주가 순자산 비율로 0.83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형성이 90% 정도 형성돼도 0.75배 수준. 그러니까 기존에 봤었을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지만 오늘 하한가의 움직임을 갔었습니다. 그렇게 됐었고요. 오늘 시초가 자체가 지금 만 얼마에서 지금 시작이 돼서 15,400원에서 34,000원 사이에서 접선했는데 그중에서 하단에서 잡혔는데 거기서도 또 한가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도 우려한 바가 크고 합병을 한 다음부터 상당히 무겁지 않나 그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잔량이 오늘 봤을 때는 2,200만 주나 매도 잔량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전선인데요. 80% 감자 결정의 하한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은 앞으로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모든 주주의 보유 주식을 5주를 각각 한 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지금 결의했다고 공시를 했었습니다. 감자 기준일은 내년 1월 30일이고요. 앞으로 대한전선 같은 경우 상당히 재무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감자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됐었지만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규모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기순이익이 뭐 올해 같은 경우 작년부터 계속 5천억 단에서 마이너스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움직임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에 특히 오늘 하한가 잔량이 370만 주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는 더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선은 상당히 회사 내에서 재무적으로는 상당한 그런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 부분은 당분간의 가시화가 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좀 관망세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중국 관련주인데요. 특히나 후강통이 시행이 되면서 한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관련주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국적주는 9개 종목으로 7개 종목이 최근에 좀 올랐고요. 거래 정지 상태인 평산차업 KDR을 제외하면 중국 원양자원 빼고는 다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른 종목 중에서 뭐 차이나 하오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0%의 상승의 움직임이고요. 어제는 상한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CKH, 이제 완리, 웨이포트, 그 다음에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후강통 시행에 발맞춰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보면 우선은 후강통이 상장이 돼 있고 중국 주식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뜨겁습니다. 유한타증권 PB로서 느껴도 상당히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 상장되어 있던 중국 주식들 후강통이 시행되는 것과는 그렇게 큰 수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던 게 제재를 찾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면 5에서 한 10% 정도까지는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이 각 기업마다 중국은 하나의 국가로 한국 사람들은 보지만 수십 개의 성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각 성은 한 나라에 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성 외의 사람들끼리 얘기했었을 때는 말도 잘 안 통하는 경우도 크고요. 중국에서 뭐 방송, CCTV나 그런 걸 보면 자막이 다 나와요. 그만큼 언어라든지 우리가 받았을 때는 이질적인 성들, 수많은 나라들의 연합체라고 사실은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들은 봤었을 때는 좀 시가총액이 작고 성 안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로 범국가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가총액도 큰 종목들인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들이 없습니다. 보통 중국이나 홍콩,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장한 회사들은 중국 전체를 MS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보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을 뭐 많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한계성은 있는 것은 분명히 좀 인식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포스코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알톤스포츠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휘닉스홀딩스 어제 YG엔터테인먼트에 피인수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죠. 오늘도 역시 상한가입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현대미포조선부터 보겠습니다. 포스코 지분 전량 매각한다는 공시가 나감 후로부터 강세로 차트가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주봉으로 놓고 본다고 보면 바닥을 모르고 계속 떨어지는 차트였었죠. 근데 재무제표를 좀 개선을 해서 적자를 흑자로 돌아서겠다는 뚜렷한 의지가 좀 보이는 회사 측의 노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본다면 주가가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5일선이 21선을 뚫고 가는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좀 상황에 맞춰가지고 조금 애매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 자체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낙폭 과대주가 되겠죠.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뭐 눈여겨보는 시장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 기업들보다는 3분기가 바닥이지 않겠는가라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 눈여겨보는 것 같고요. 현대미포조선은 일봉상,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제 바닥이 어디권인가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2010년도에 76,000원 선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지분 전량 매각하겠다는 얘기는 뭐 어느덧 뭐 시장에 돌았는지 뭐 71,000원, 뭐 7만원 이 선대를 바닥을 다지고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업종이 전환이 돼야 되는 거지 굳이 지분을 매각만 했다고 해서 뭐 재무제표가 뭐 일시적으로 개선이 되겠지만 재무제표가 긍정적으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업황이 개선되는가를 일단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재무제표를 잠깐 띄워드리겠는데 14년도도 그렇고 12년도도 그렇고 13년도도 그렇고 14년도 1분기, 2분기 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3년도, 14년도 1분기, 2분기 다 뭐 마이너스 2천억, 750억, 3천, 뭐 100억 뭐 이렇게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 전형적으로 반영이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좀 개인이 만지기 쉽지는 않은 차트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산 시점이 바닥이냐 아니면 바닥이 아니냐에 대해서 뭐 개인이 판단하기엔 좀 힘든 모습이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한 1년,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차트의 유형들이 조금 좀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행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이평이 매집했다 튕기는 차트 아니면 이평이 정방향으로 돌리는 차트 이런 차트가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경기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 하방으로 그리다가 단기 이평선들이 위로 치고 올라오는 시점에 장대 양봉이 뜬다라고 하면 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20% 30%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제표 개선이 되겠죠. 포스코 지분을 전량 매각을 했으니까 재무제표는 개선이 되고 업황이 살아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시고 올라가는데 뭐 괜찮은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전략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알톤 스포츠인데 자전거 만드는 회사죠. 자전거 만드는 회사인데 3분기 실적 기대 5% 강세,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의 강세. 저도 자전거를 좀 좋아합니다. 자전거 관련 뭐 기업들을 좋아하는데 뭐 알톤 스포츠도 있고 참 좋은 레저도 있겠죠.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봄, 가을이 어느덧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자전거주에 좀 관심을 가지려다가 조금 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알톤 스포츠 자전거 관련 주들 좋죠. 좋은데 이제 고가형 시장 자전거를 좀 형성해가지고 프리미엄을 조금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언젠가는 자전거 업종에 대한 강한 상승세는 저는 분명히 나오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단면만 보면 좀 애매하듯이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는 뭐 자전거와 관련된 매출이 뭐 80% 이상이 나오는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참 좋은 레저 같은 뭐 알톤 스포츠 자회사 개념이죠. 자회사 개념으로 참 좋은 레저 같은 기업은 이게 애매합니다. 자전거 매출, 고가 자전거 매출로도 많이 매출이 발생되고 그리고 다이렉트 여행으로 뭐 매출이 한 12%, 13% 정도 나온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차트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일전에 본 걸로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런 걸로 쉽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이죠. 자동차 보험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이 나왔을 때는 연초에는 뭐 초기에는 가입률이 1%, 2%밖에 안 됐다가 5년, 6년 지난 시점에 20%, 30% 이상 이게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가 이제 다이렉트 여행과 관련된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중이 있다 보니 그 매출 플러스 자전거 산업에 대한 매출이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알톤 스포츠보다 참 좋은 레저가 향후에는 상승폭이 좀 더 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종목 다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두 종목을 같이 담으신다면 비중을 참 좋은 레저 7, 알톤 스포츠 3으로 담아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휘닉스 홀딩스인데 YG엔터가 피인수한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돌아가지고 상한가 가고 있죠.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 직행 YG엔터가 인수한다는 영향으로 전일 대비해서 890원 오른 6,8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좋죠. 이제 YG엔터, SM, JYP 좋은데 이런 인수된 기업의 주가는 향후에도 많이 갑니다. 예, 많이 가는데 지금 잔량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 100만 주 넘게가 쌓여 있네요. 이게 얼마죠? 1,100만 주 정도 쌓여 있는 걸 보면 지금 따라 사기에는 사시고 싶어도 매수를 못 하실 것 같고 가진 자들의 여유를 좀 부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장중에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상한가가 풀려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한가가 풀려도 상관없고요. 장중에 상한가가 2-3번 이상 풀린다. 제 기준으로는 3번인데 3번 이상 풀린다고 하면 전량 매도하시고 나오신 게 좋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금씩 풀렸다 다시 상한가에 문을 닫는다라고 하시면 계속 가져가시는 전략도 좋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K하이닉스입니다. 내년 견조한 이익 전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지스타 개막을 앞두고 게임주들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새내기 주인 DA테크놀로지는요, 상장 첫날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SK텔레콤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SK텔레콤 견조한 이익 전망세에 우선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내년도 실적 전망을 해보면 영업이익이 가장 좋을 경우는 6조 4천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나쁠 경우에 한 4조 7천억으로 분기 1조 원 영업이익 실현은 이제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디램 산업은 안정권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낸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시장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의 격차를 좀 벌려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갖고 갈 수 있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전망이 좋아지면서 정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2,4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게임주들인데요.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빌이 오늘 1% 올라가고 있고요. 컴투스가 5%, 액토지소프트, 넥슨GT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좀 하락폭이 있었던 부분이 반등세를 돌려놓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 부분으로 인해서 좀 턴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들 상당히 시장 내에서 엇갈리는 반응이 있고요. 앞으로 여기서 좀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으면 횡보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DA테크놀로지인데요. 오늘 처음 상장했던 종목이죠. 오늘 9.49%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을 통해서 좀 매물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제조의 조립 공정에 들어가는 설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2001년도에 액정 표시 장치 LCD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전문 기업이죠. 지난 2008년 2차전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서 조립 공정 설비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2차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LG화학과 리쉔 같은 경우를 지금 주요 고객사로 지금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시초가 때 우선은 8,200원에 시작해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상장 첫날 좀 음봉으로 봤었을 때는 최근 들어서 트렌드는 이런 하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IG 손해보험입니다.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의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네오팜은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슈피겐코리아는요, 반등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6의 수혜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는 전망입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LIG 손해보험부터 보겠습니다. 작은 손해보험사죠. 매출이 얼마 안 나오는 손해보험사로 알고 있는데 1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2조 7천억 정도 아니죠.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온 상황,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됐네. 영업이익 중간율이 마이너스 73%고
2분기 같은 경우는 97% 증가된 상황인데 3분기 또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안 좋다, 영업이익이 전망적으로 하향된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뭐 조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것을 반영하듯이 주가는 뭐 8월, 9월 대비해가지고는 뭐 31,000원에서 지금 25,500원까지 한 2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강력한 좀 지지선이 있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 기교 같은 경우는 25,000원 선, 이 선에서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뭐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25,000원, 24,000원 이 선 밑으로는 더 이상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희박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손해보험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뭐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 또한 외국인과 기관이 뭐 샀다 팔았다 서로 외국인이 더 매수를 좀 강력하게 하고는 있지만, 좀 수급도 또한 외국인이 좀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뭐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시는 전략이 뭐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오팜 같은 경우는 뭐 다음으로 네오팜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좋죠. 4분기 실적이 뭐 3분기도 실적이 좋았고요.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 전망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6% 오른 900원 오른 1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만 놓고 보더라도 뭐 매출액이 꾸준히 2012년도에는 188억, 13년도에는 201억, 그리고 2014년도 뭐 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185억 정도, 2012년도 매출이 이미 나온 상황이다 보니 매출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뭐 2억, 12년도엔 2억, 13년도엔 21억, 그리고 14년도 상반기만 해도 벌써 41억 원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걸 보면, 차트를 안 보고 재무제표만 놓고 보더라도 이 종목의 주가는 우상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은 재무제표에 뻔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놓고 보면 뭐 전형적인 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우상향 차트죠.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에서 계속 우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매우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종목의 특징을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지는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 3% 아니면 뭐 커봐야 5%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는 역설적인 게임을 좀 생각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뭐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만약 이 종목이 몰린다 하면 60일 이평선을 터치하고 가는 패턴을 뭐 지속적으로 과거에도 꾸준히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을 터치하는 선에서 만약에 관심이 있다 하면 신규 매수하시는 전략도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음으로 슈피겐 코리아죠. 슈피겐 코리아인데 잠깐만요. 슈피겐 코리아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오늘 가파르게 5% 정도 상승하고 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이폰 6 수혜주라고 그래가지고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폰 6 전 세계적으로 판매 많이 되죠. 판매 많이 된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가 그거에 반영하듯이 뭐 최근 저가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눈여겨보시는 전략도 유효하고 있고요.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한데,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렵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좀 조심스럽게 좀 다뤄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종이 이런 종목도 넣으시는 전략도 뭐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합병 여부 발표를 앞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나란히 약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코나아이는 3분기 후 실적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그 삼성중공업 보시겠는데요. 합병 발표를 앞두고 강세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밀리고 있고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모두 다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접수 결과 주주들이 이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두 규모가 모두 제시한 한도를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코나이를 보시겠는데요. 코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은 최근에 변동성이 있었죠. 오늘 6.2%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의 실적 호조 강세로 인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으로 97억 3,400만 원, 전년 동기로 봤었을 때는 거의 5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도 이런 강한 모습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유원타증권 W프레스티지센터의 정유성 PB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반등 강도 생각보다 약하다.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금주 증시부양책 발표에 기대감을 가져보자. 투자 심리는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코스피 추세 전환 시도 속에 수출주와 내수주 간의 빠른 순환매가 전망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외국인 수급 개선 기대감은 지속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일본 디플레이션 한국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동부증권의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추세 전환 시도 속에 수출주와 내수주 간의 빠른 순환매가 전망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기관들의 소폭 동시 순매수 들어오면서 코스피도 소폭 반등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드라기 총재가 국채 매입 얘기하면서 22 통화 정책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투자 심리가 좀 더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BOJ 통화 정책 회의라든지 FOMC 의사록 공개 이런 이벤트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도 보다시피 탄력적인 지수 상승이 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좀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변동성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코스피 보시면은 지금 10월 중순 이후로 저점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코스피의 추세 전환 위한 시도는 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수출주, 내수주 간의 이제 빠른 순환매 가능성을 좀 염두한 트레이딩 전략으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0월 말 이후에 지금 조선이라든지 운송, 자동차 업종들 중심으로 이제 경기 민감 업종들의 반등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우호적인 환율 흐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수출 업종들 추가적인 상승 아직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민감 업종 안에서도 이제 업종별 차별화는 좀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심 갖고 보실 종목 이제 업종으로는 철강, 자동차 이제 부품 업종 좀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재료 가격 하락 그리고 이제 전방 산업인 자동차라든지 조선이 최근에 많이 안정화되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라든지 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환율 기저 효과 그리고 신차들 이제 완성차들 나오는 것 때문에 좀 관심 지속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27일 추수감사절 미국 그리고 28일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연말 소비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계속 우호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 안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라든지 단기적으로는 의류라든지 이제 운송 업종 위주로 좀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 업종 안에서도 업종별 차별화로 관심 갖고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누르면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지금 이제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자, 코스닥이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40선 위로 또 이제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540선 일단 넘어섰어요. 넘어섰는데,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중소형주의 실적들이 이번 달에 이제 다 쏟아져 나오죠. 지금부터 막 본물 터져나오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 해소인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꾸준히 지금 올라갈 것이고, 실적이 그렇지 못했던,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나오는 종목들은 또다시 한번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대형 종목군들과 지난 종목군들 살펴보면서 시장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형 IT 쪽에 보면 SK하이닉스가 다시 47,000을 좀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자, 많이 흔들죠, 그죠? 흔들고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심리를 수도 없이 흔들어야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얼마 못 보고 나오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장 초반 분위기는 좀 좋았습니다만 다시 지금 장을 조금 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조선주라든가 정유화학주, 제가 정화조라고 불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좋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또 종목들이죠.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 코콤이라든가 Snet, 그 다음에 효성 ITX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어부 반도체도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지금 이제 또 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은 계속적으로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중국 관련주 얘기 드렸죠. 그죠? 차이나 디스카운트. 딱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지난주 딱 오늘이죠.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은 지금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된다. 국내 감사법인을 국내 회계법인으로 바꾸고 그들이 투명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는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완리 같은 경우에도 금일 거의 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웨이포트는 아침부터 이미 가격 제한폭이 올랐죠. 그 다음에 CKH, 그 다음에 차이나 그레이트, 차이나 하오란도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지금 완리, 웨이포트, CKH, 차이나 그레이트, 차이나 하오란, 그 다음에 SNC 엔진그룹, 이런 것들이 바로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일 다 큰 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한 섹터 전체가 다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보시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또 그럼 이번 주는 뭘까? 라는 게 또 궁금해지시겠죠. 자, 간다 다시 간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이 되면 소비 시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소비 시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해외 직구족들, 지금 뭐 기사 보면 해외 직구족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만큼 스마트 컨슈머가 많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죠? 똑똑한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떤 가게나 오픈마켓에서 정해주는 가격에 만족하지 않고 그거를 스마트 컨슈머들은 웹서핑을 통해서 조금 더 할인을 많이 하는 곳, 그리고 지금 연말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준비해서 그때 소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스마트 컨슈머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만큼 학력 수준도 올라갔는 데다가 지금은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뭐 그런 사이트 글도 봤어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을 해주는데 뭐 돈 한 푼 받지 않고 해준다는 식의 구매 대행 업체들도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스마트 컨슈머들이
비중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이 해외 배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저녁 8시죠.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녹화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방영이 될 건데요. 자, 이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제트유라고 하는 항공유에 대한 부분과 그런 것들을 상세히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운송료 비율, 그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직구 배송족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지금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이 항공 관련주죠.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택배 물량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택배 물량을 담당하는, 연말 되면 또 뭐 꼭 국내 해외 쇼핑이 아니라도 국내 쇼핑에서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CJ 대한통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셔야 된다. 그 다음에 KG 모빌리언스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자결제를 해야 결국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전자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해외 직구를 하든 국내에서 물건을 구매하든 온라인 구매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전자결제 시스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자, 한중 FTA의 수혜가 예상되는 것이 3가지 섹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공, 엔터, 그죠? 항공, 엔터. 전일 그 엔터 관련주들 되게 세게 올랐어요, 그죠? SM,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항공, 엔터, 그 다음에 통신이에요. 역시 어제 전일 통신주도 크게 올랐죠, 그죠? 통신주 크게 오른 게 결국은 Snet, 네트워킹 시스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국은 산업 동향 분석이에요. 이 산업이 앞으로 질 산업이냐, 앞으로 개화를 할 산업이냐, 아니면 성장기에 들어갈 있을 산업이냐, 정체기에 들어갈 산업이냐, 아니면 쇠퇴기에 들어갈 산업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안 되고 무조건 차트만 보면 결국은 손절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되면 손절을 안 하고 모아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산업 동향이 명확하고 실적이 명확한데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없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산업 동향이 우선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실적이 우선이란 얘기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우선이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더 따져봐야 될 것이 효용 가치성, 미래성, 근접성, 접근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상식성,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체크해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차트의 체크입니다. 차트가 제일 앞이 아니고 차트의 체크가 제일 뒤입니다. 차트란 것은 그냥 보조지표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모멘텀, 이런 것도 다 그냥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크게 봐야 될 것은 산업의 동향이 좋은 것들, 산업의 개화기에 있는 것들은 차트가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죠. 그 좋은 차트에서 산업이 체크가 됐기 때문에 그게 혹은 시장의 어떤 밀림 현상에 의해서 뭐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21선을 깨고 내려오거나 62평선을 깨고 내려와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 산업 동향이 앞에서 체크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체크가 안 됐으면 이거 일주일 동안 들고 가시면서 수익 이만큼 못 봅니다. 자, 중국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 보자 했는데 이거 볼 수 있었겠습니까? 못 봤겠죠. 왜? 일주일 동안 이걸 어떻게 들고 가요? 이 불안한 개별주 시장에, 이 불안한 흔들리는 코스닥 시장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들고 가겠습니까? 그죠? 이제 신고가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그죠? 못 들고 갑니다. 결과적으로 일주일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를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산업 동향의 체크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하시고요. 결국은 산업 동향이 좋은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 모아가시면 결국은 크게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 얘기가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까지 전달될 때까지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하셔도, 여러분들이 혹은 저 똑같은 얘기
라고 하셔도 저는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 싫고 귀가 따가우시더라도 들으세요. 안 들으실 거면 채널을 돌리셔도 좋습니다만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채널 돌리시지는 마시고 제 얘기가 언젠가는 저 사람 얘기가 맞더라는 것은 지나놓고 보면 압니다. 제가 신원, 박림 이 얘기도 많이 들었죠. 그죠? 신원도 아직 크게 뭐 추세상으로 빠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박림은 지금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박림이 25,500원입니다. 지금 25,000원입니다. 이게 25,000원 갈 줄 여러분들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18,000원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도 그때 이거 고가인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제 말이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였잖아요. 에헤이 추천하디만 지 옷 본다 하디만 41,000원도 깨네. 에헤이 곧 옷 벗겠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올라옵니다. 결국은 산업동향이 우선이었던 얘기예요. 그때 차트 다 깨고 내려갔습니다. 뭐 전문가님은 그 35,000원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죠? 그거 얘기까지 막 하시는데 막 열변을 토해가면서 35,000원 갑니다! 이러면서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것만 올라왔습니다. 대형주 중.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산업 동향이 우선이었고 그런 것들이 먼저 체크가 돼야만 차트로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매매,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 주말 강연에 있습니다. 주말 강연에서 해드릴 테니까요. 주말에 많이 오세요. 우리 투자증권 부산 지점이죠. 영남일보하고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일보죠. 영남일보가 아니고 부산일보하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문의전화 1577-7451번이고요. 그리고 참가비 무료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이제 그 부산 진구에 있는 이제 우리 투자증권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의 많이 하셔서 부산 분들은 제가 지난 2주 전 부산 강연회에서도 제가 통신 이 앞으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 그때도 강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셨던 분들은 많이들 오셔서 앞으로의 산업 동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질문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충분한 시간 가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군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기관의 매도 공세에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1966포인트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54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